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4점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등급 컷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앞서 2점, 3점 문제풀이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14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은 1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두 점 PQ가 원점에 있을 때 다음의 규칙에 따라서 점 P와 Q가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전이 만약에 앞면이 나올 경우에는 점 P가 양의 방향으로, 즉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고, 뒷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음의 방향으로, 즉 왼쪽으로 점 Q가 1만큼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행 횟수가 30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46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그때 물어보는 것이 동전 앞면이 나온 횟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를 먼저 설정을 해주는 것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동전을 30회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30-x라고 우리는 문자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고 중간에 원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PQ 두 점의 출발점이 여기 원점이 되겠죠. 자, 앞면이 나온 횟수가 x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씩 이 앞면이 나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x번 앞면이 나왔을 때 P의 위치는 이렇게 갔을 때 그 거리가 2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동전이 뒷면이 나오게 되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0-x번 뒷면이 나오게 됐을 때 q가 이동한 거리. 자, 거리라고 하니까 양수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1만큼 간 거니까 여기의 거리는 30-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PQ 사이의 거리가 46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x 더하기 30-x는 46. 즉 x 더하기 30이 46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16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해결해 봅시다.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를 봤을 때 접근하는 방법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지만 그 계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문제 풀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다라는 게 좀 느껴졌을 때는 딱 천천히 꼼꼼하게 계산을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5번 한번 확인해 보죠. 자, AB의 길이가 A, 그리고 BC의 길이가 8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점 B는 이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P의 길이는 A가 만들어지겠고 BC의 길이가 8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여기 PC의 길이는 8-A라고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 8-A 대신에 B라고 또 다른 문자를 설정을 해주면서 식을 세워주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자, 8-A라고 둔다면 문자는 그대로 A 하나만 가지고 식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B라는 문자를 새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문자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자는 최소화시켜주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C의 길이가 8-A이기 때문에 QC의 길이도 역시 8-A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APQD의 넓이가 4분의 79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일단 식을 이렇게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79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각형 APQD 이 넓이 값이 되겠고 근데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식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ABCD에서
삼각형 ABP 넓이 빼고 그리고 삼각형 PCQ의 넓이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ABCD의 넓이는 A 곱하기 8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8A가 될 거고, 자, 삼각형 ABP의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PCQ의 넓이도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모두 8 마이너스 A이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변에 4를 한번 곱해버리게 되면 79는 32A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우변에 있는 이 항들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버리게 되면 2A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A 플러스 79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 정리를 시켜버리면 4A 제곱 마이너스 32A에 마이너스 32A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4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28 더하기 79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더하기 207은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수분해를 한번 시켜보게 되면 2 이렇게 될 거고, 9 하면 23 마이너스 그러면 요렇게 곱하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18이 나오니까 요 64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A-9 곱하기 2A-23은 0. 따라서 A는 2분의 9 또는 A는 2분의 23이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여기서 A의 값은 4와 8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A는 2분의 9.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각 CE, B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을 X라고 한번 두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사각형 ABCD가 마름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직선 CD가 선분 BE를 수직이 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점을 H라고 얘기를 한다면 BH의 길이와 EH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삼각형 BHC와 삼각형 EHC가 서로 합동이 되겠고, 그 합동은 SAS 합동이 된다라고 밝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응되는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CBH의 각도 X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BCD가 마름모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B와 CD의 선분이 서로 평행할 겁니다. 그러면 동일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각 ABH의 각 크기도 90도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ABC의 각도는 90-X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름모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ADC의 크기도 90-X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CDE의 각 크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해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각도가 CHE 각도가 90도입니다. 그러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기 때문에 각 DCE의 크기는 90 플러스 X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앞서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도 서로 같을 거예요. 즉, 여기서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CE의 길이도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은 이 CE의 길이는 선분 CD의 길이와 똑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각형 CDE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결론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CDE 각도와 CED의 각도가 서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180 빼기 90 플러스 x에다가 전체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 여기 각도 크기가 CDE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90 빼기 45 더하기 2분의 x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45 빼기 2분의 x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각도는 45 빼기 2분의 x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ADE의 크기가 72도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자, ADE 각은 72도인데 얘는 각 ADC와 각 CDE의 각의 합과 같으니까 얘는 90-x 더하기 45-2분의 x 즉 이거는 135 빼기 2분의 3x와 같기 때문에 2분의 3x는 135 빼기 72, 즉 63이므로 x 각은 3분의 2 곱하기 63, 즉 2 곱하기 21이므로 답은 42, 4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이제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문제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두 2차 함수 fx와 gx가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사각형 OACB의 넓이가 7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양수 A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자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좌표 평면상에서 넓이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 A, B, C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O는 뭐 당연히 원점이니까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일단 점 A와 B가 각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일반형의 식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인 a를 묶어주게 되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4a를 더해주는 것이므로 a 플러스 1 이렇게 상수항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2,a 플러스 1이 만들어지므로 여기 점 A의 좌표는 2,a 플러스 1이라고 설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gx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게 됐을 때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그러므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콤마 a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콤마 a 제곱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점 C는 y축과 fx 2차 함수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좌표는 0이 만들어지겠고 y좌표는 fx의 상수항과 똑같아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0,5a 플러스 1이라고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것은 넓이가 7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자, 7은 사각형 OACB의 넓이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쪼개어 볼 거냐면 삼각형 OAC와 삼각형
OCB로 이렇게 쪼개어 볼 겁니다. 그렇게 쪼개게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밑변의 길이는 OC의 길이랑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높이는 A에서 Y축으로 내린 수선의 길이, 그리고 B에서 Y축으로 내린 수선의 길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A에서 Y축으로 내린 수선의 길이는 A의 X좌표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B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는 여기서 X좌표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길이는 A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OA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5A 플러스 1이라고 했고 높이가 2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5A 플러스 1 그리고 높이가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공통인수로 먼저 묶어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5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게 바로 7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고 여기를 전개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5A 제곱 플러스 11A 플러스 2는 14이므로 14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줬을 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한번 시켜보게 되면 얘는 5, 1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3, 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플러스 11이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 하게 되었을 때 5A-4 곱하기 A 플러스 3은 0이므로 A는 5분의 4가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A는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중학교 3학년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직각삼각형, 자, 한 가의 크기가 90도, 이고, 그리고 여기가 둘 다 45도, 45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다. 이러한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길이를 좀 구해보게 되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루트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A가 직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른쪽의 성질에 의해서 BC의 길이는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DE와 DF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각 D의 크기가 역시 90도. 따라서 이 F의 길이는 4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이 트리 모양의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도형의 둘레 길이를 이제 구해주는 방법으로는 자,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더하기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자, 우리는 여기 교점을 G, 여기 교점을 H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D, G, H라고 하는 이 직각삼각형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DGH의 둘레를 전체적으로 빼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트리 모양의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점 D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의 의미 한번 파악해 놓고 갑시다.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이때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꼭지점과 그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 이등변 사각형에서 점 A 꼭지점에 대한 중선을 그어보게 되면 요렇게 D를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AB의 길이가 루트 2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가 직각,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45도, 45도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A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좀 다른 색깔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 AD의 길이와 D에서 이 수선의 발에 이은 이 길이의 비는 2대 1의 비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D에서 수선의 발을 이은 이 선분의 길이는 3분의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 DGH의 삼각형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D, G, H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D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의 길이가 3분의 1이라고 말해 놓고 있네요. 그러면 GI의 길이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GH의 길이는 3분의 2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이 성질에 의해서 지금 DG의 길이는 3분의 루트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DH의 길이도 3분의 루트 2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ABC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DEF의 둘레의 길이는 4 더하기 4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빼기 DGH의 둘레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2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4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3분의 2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3분의 2로 묶으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므로 2 더하기 4는 6이고 6에서 3분의 2를 빼주게 되면 3분의 16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즉 16 루트 2 더하기 16에다가 3을 나누어 준 값이 이 트리 모양의 둘레의 길이라고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19번 문제 해결해 봅시다. 19번은 중학교 1학년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점 Q의 X좌표가 점 P의 X좌표의 2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P의 좌표를 X좌표를 스몰 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y는 mx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mp라고 우린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q의 좌표를 그러면 x좌표는 2p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가 y는 nx 위의 점이기 때문에 2np가 y좌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실수 A의 값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A는 X와 Y 값을 두 개 곱한 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A라고 하는 것은 MP 곱하기 P, 즉 MP 제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P 2P, 2NP도 같이 이제 지나기 때문에 2P 곱하기 2NP, 즉 4NP 제곱도 이 값과 같다라고 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NP 제곱과 4NP 제곱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M과 N의 관계는 M은 4N이다. 요런 관계식을 우리가 뽑아내 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R의 좌표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X좌표가 P이고 이게 Y는 NX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NP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삼각형 PRQ의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PR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PR,
이 밑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높이를 곱하게 되면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PR의 길이는 지금 여기서 Y 좌표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P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자,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Q에서 PR 선분에 내린 수선의 길이, 즉 X 좌표의 차이를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곱하기 P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P제곱 곱하기 M-N인데 여기서 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4분의 M이라고도 역시 표현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M 곱하기 P제곱. 근데 이것이 바로 2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MP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분의 3에서 3분의 8을 곱해준, 즉 4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MP제곱은 앞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A의 값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A는 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중학교 3학년 삼각비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특수각의 삼각비, 그리고 삼각비를 활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삼각형 ODE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 ODE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물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 공식이 있긴 하지만 2번 문제에서는 삼각형 ODE를 2분의 1 곱하기 선분 OD 곱하기 선분 OE 곱하기 사인 각 DOC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각각의 각이 30도이기 때문에 여기 DOE 각도는 6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인 60도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OD 선분 길이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F에서 선분 O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FH 길이를 A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OF 길이는 2A, 그리고 OH의 길이는 루트 3A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선분 OD의 수직이 이등분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DH의 길이도 역시 루트 3A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선분 OD 길이와 선분 OB 길이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구성을 해준다면 2루트 3a는 2a 더하기 3분의 2루트 3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를 시켜보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a라고 하는 것은 얘는 3분의 2 루트 3이므로 양변에 2 곱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1을 나누어 주게 되면 a는 2 곱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약분이 되겠고, 그리고 3, 얘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는 3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루트 3분의 1과 똑같기 때문에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 6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분 OD라고 얘기하는 것은 2루트 3A이므로 2루트 3 곱하기 6분의 3 플러스 루트 3, 즉 이렇게 약분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이네요. 그래서 루트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므로 얘는 루트 3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OE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OE 선분은 우리는 AOE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 볼 건데요. 일단 여기 AOD 이 삼각형을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여기 OA 길이와 OD 길이가 같고 여기 AOD 각이 90도이므로 여기 각 OAD 각은 45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E에서 선분 AO로 내린 수선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게 되면 여기 각도 45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길이를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길이도 A가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여기는 30도 각도이기 때문에 루트 3A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루트 3A 더하기 A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OD 길이랑 서로 같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AO 길이는 루트 3 플러스 1A인데 이 값은 선분 OD 길이와 같으므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즉, 여기서는 A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B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는 B. 따라서 B는 1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OE 길이, OE 길이는 여기서 2B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B가 1이므로 이 길이는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OE의 길이는 2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여기서 2 약분이 되고 루트 3을 여기에 곱해주게 되면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21번은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의 의미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내심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우리는 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BID와 IBD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BI를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여기 DBI와 IBC의 각 크기가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분 BC와 선분 DE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행선에서 두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즉, IBC 크기와 여기 DIB 크기가 서로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각 DBI와 그리고 각 DIB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설명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니은은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이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각형 DBI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그러면 선분 BD와 선분 DI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CI 이렇게 연결을 한번 지어 본다면 여기 두 개의 각이 서로 같아지겠고 삼각형 EIC가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변의 길이 선분 EI와 선분 EC의 길이도 서로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삼각형 ADE의 둘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 AD 더하기 DE 더하기 AE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 DE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분 DI, 선분 EI 더하기 선분 AE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DI 대신에 우리가 적어줄 수 있는 것이 선분 DB가 되겠고 EI 대신에 적어줄 수 있는 게 선분 EC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 주게 되면 AD와 BD를 더해 주게 되면 얘는 선분 AB가 될 거고 얘는 선분 AC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DE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분 AB와 선분 AC의 합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자, AI의 길이가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길이가 3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점 I에서 AC의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1이 만들어질 거고 AC가 아니고 여기 점을 뭐 예를 들어서 H라고 얘기를 한다면 A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2루트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원 밖의 한 점에서 그 원의 그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된다면 이 길이도 2루트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 여기를 x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길이를 y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동시에 여기도 x, 여기도 y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BC의 넓이가 5루트 2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우리는 식 하나를 세워줄 수가 있겠죠.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5루트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4점원의 반지름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근데 이 삼각형의 둘레는 2x 더하기 2y 더하기 4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은 10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2로 다시 묶어주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다시 5 루트 2가 만들어질 거고요. 따라서 x 플러스 y의 길이는 3 루트 2. 근데 x 플러스 y는 길이가 선분 BC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3 루트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AB 더하기 AC, 즉 x 플러스 y 더하기 4루트 2를 물어보는 것이므로 x 플러스 y는 아까 3루트 2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은 7루트 2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디귿은 일단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닮음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AA 닮음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닮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응되는 두 변의 길이 B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삼각형 ADE의 둘레 대 삼각형 ABC의 둘레를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ADE의 둘레는 아까 7루트 2라고 이야기를 했고 ABC의 둘레는 7루트 2에다가 이 3루트 2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10루트 2, 즉 B는 7대 10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각형의 닮은 비는 7대 10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역시 선분 DE 대 선분 BC를 만족을 하는데, 선분 DE 대 BC의 길이는 3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므로 7대 10은 선분 DE 대 3루트 2.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으므로 10 DE라고 얘기하는 것은 21루트 2. 따라서 선분 DE의 길이는 10분의 21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므로 답은 2번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26번 문제 해결해 봅시다. 26번은 이 자료의 개수가 총 8개 이고 중앙값이 6.5, 평균이 6, 최빈값이 C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A, B, C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중앙값일 것 같습니다. 자,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수, 또는 짝수의 별량일 때에는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별량의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먼저 A, B는 제외하고 일단 나열을 시켜보게 되면, 여기서는 1,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8, 9, 그 다음에 A, B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A, B는 그래서 크기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중앙값이 6.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와 B 둘 중에 하나의 수는 당연히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A를 7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7, 8, 9 그리고 B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는 7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평균이 6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평균이 6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 보면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8, 9 B를 모두 더한 것이 별량의 개수가 8개고 평균이 6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6 곱하기 8, 즉 이 값이 48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B 플러스 12고 20, 그 다음에 32, 4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40을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얘는 B는 8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8, 9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빈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그 많이 나타나는 별량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8이 2개로 가장 많아지겠죠. 그래서 최빈값은 8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더하기 8 더하기 8, 즉 7 더하기 16이니까 답은 2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27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겉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막상 읽어보게 되면 최대 공약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답을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모양의 종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타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총 몇 개의 타일을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일의 개수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길이가 150, 120,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48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사실 1이어도 이렇게 빠짐없이 다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왜? 1은 120, 150, 48, 60의 공약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1이 아니라 2가 되어도 역시 만족할 겁니다. 왜? 이것도 역시 120, 150, 48, 60의 공약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타일의 개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변의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그 값이 최대 공약수, 뭐의 최대 공약수? 120, 150, 48, 60의 최대 공약수가 여기 타일의 한 변의 길이로 설정을 해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이 수 4개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15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 곱하기 1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120은 10 곱하기 12이므로 2의 제곱 곱하기 3이 10이고 10이 2 곱하기 5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48 같은 경우는 68, 48이기 때문에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마지막으로 60은 6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수가 작은 것들을 가지고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 곱하기 3 이 값이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6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 타일의 개수는 최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5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50에서 6을 나누어 주게 되면 여기는 25가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여기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타일의 개수가 20개가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는 60이기 때문에 타일의 개수는 60 나누기 6으로 10개, 그 다음에 여기는 48 나누기 6으로 8개가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종이의 개수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자, 25 곱하기 20 빼기 10 곱하기 8 요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00 빼기 80이므로 정답은 420이 만들어지겠네요. 이어서 28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소수 PQ에 대해서 P보다 Q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308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문제로 풀어주는 방법은 일단 PQ 제곱보다 P제곱 Q가 더 작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는 PQ제곱 빼기 P제곱 Q를 해주는데, 그러면 P와 Q도 모두 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당연히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또 자연수를 빼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308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부등호가, 여기는 여기 등호가 붙어 있지 않는데 여기는 등호가 붙어 있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두 개를 빼주면 308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통인수를 묶어주게 되면 PQ 곱하기 Q-P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수, 또 다른 하나의 소수, 그리고 두 개의 소수의 차를 곱한 것이 30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어져야 되는 생각은 그러면 308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8은 일단 4로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 7, 28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77은 4 곱하기 7 곱하기 11 이렇게 이제 쪼개질 수 있으니까 여기 PQ, Q-P 이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7과 11이 소수죠. 근데 Q를 11이라고 하고 P를 7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Q 빼기 P는 역시 4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P는 7이고 Q는 11이구나 바로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P 더하기 Q라고 얘기하는 것은 7 더하기 11이므로 답은 18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네, 29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중학교 2학년 삼각형의 닮음과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29번과 같은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29번 문제 찬찬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선분 DE 대 DA 대 DB의 비율이 1대 2 대 4의 비율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대 2 대 4의 비율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FD의 길이와 DG의 길이가 각각 2와 1이라고 아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 AFD의 넓이가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의 넓이는 EDG,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가 1대 4의 길이를 가지게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분 DE 대 선분 DB의 비율이 1대 4이므로 우리는 선분 DE 대 선분 BE의 길이비는 1대 5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EDG와 삼각형 EBC가 서로 닮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 B는 일정하므로 여기 DG 대 선분 BC의 길이 B도 1대 5를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분 DG의 길이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는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 길이는 5구나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AFD와 삼각형 ABC는 서로 닮음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닮은 B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분 FD 대 선분 BC가 2대 5이므로 닮은 B는 2대 5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선분 AD 대 선분 AC도 역시 2대 5로 만들어지겠고, 그렇다면 선분 AD 대 선분 DC의 길이 B는 2대 3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의 비율을 갖는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것도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B는 같기 때문에 요거 2대 3은 선분 AF 대 선분 FB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것은 삼각형 AFD와 삼각형 DFB를 한번 비교를 해 볼 겁니다. 자, 이것을 AF와 BF가 밑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높이 길이는 두 삼각형의 서로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넓이의 B는 이 AF 대 BF의 길이 B와 같아진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AFD의 넓이가 3이라고 밝혔으니 3대 삼각형 DFB, 이것은 AF 대 FB의 길이 B 2대 3이다 이렇게 밝혀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삼각형 DFB의 넓이는 2분의 9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2분의 9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줄 것은 삼각형 DFB와 삼각형 DGC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요것은 선분 DF와 선분 DG를 밑변이라고 뒀을 때 역시 높이는 똑같은 길이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두 사각형의 넓이 b는 여기 밑변의 길이 b, 선분 DF 대 선분 GD이므로 얘는 2대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DFB의 넓이가 2분의 9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2분의 9 대 삼각형 DGC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삼각형 DGC의 넓이는 2분의 9에서 2를 또 나누어 주는 것이므로 4분의 9라고 말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넓이는 4분의 9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라볼 삼각형은 여기 삼각형 DGE와 삼각형 DGC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밑변의 길이를 EG와 GC라고 둔다면 역시 높이의 길이는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B는 선분 GC 대 DGE니까 GC가 아니라 GE가 돼야 되겠죠. GE 대 GC 이렇게 길이 B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GE 대 GC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분 DE 대 선분 BD의 길이 B와 같기 때문에 요거는 1대 4라고 말해 줄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DGC의 넓이가 4분의 9라고 말을 했으므로 따라서 삼각형 DGE라고 얘기하는 것은 4분의 9에서 4를 나눈 16분의 9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가 P분의 Q라고 말을 했으므로 P 더하기 Q는 16 더하기 9, 즉 25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3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30번은 선분 AB와 BC의 길이가 2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각각 2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선분 BE의 길이가 서로 공통이고 그리고 여기 CEB 각도와 AEB 각도가 모두 90도이기 때문에 삼각형 AEB와 삼각형 CED는 서로 합동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합동이 되는 이유는 RHS 합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응되는 서로 길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 AE의 길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AE의 길이를 X라고 두면 CE의 길이도 역시 X라고 할 수 있겠고 이때 BE의 길이는 Y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FDC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각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 크기와 같기 때문에 각 DBC 크기와 똑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F에다가 선분 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는 H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FD의 길이가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CF의 길이도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FH는 지금 여기 수선이 되기 때문에 직각이 만들어지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비교해 볼 것이 뭐냐면 삼각형 FDH와 삼각형 C 그리고 BE 요 두 사각형을 확인을 해보면 합동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직각으로 R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2로 똑같기 때문에 H 그 다음에 여기서 밝혀준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대응되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RHA 합동이라고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시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FH의 길이는 X가 되겠고 여기 DH의 길이는 Y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시에 삼각형 FDH와 삼각형 FCH도
서로 합동이 만들어지겠고, 자, 요것은 이제 이렇게 RHS 합동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 CH의 길이도 Y라고 밝혀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원주각의 성질을 한 번 더 이용을 하게 되면 호 CD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D, B, C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주각의 크기로 DAC라고 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두 각도는 서로 똑같아질 건데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삼각형은 삼각형 DAE와 삼각형 DC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DE의 길이는 이렇게 서로 공통이 되겠고, AE 길이와 CE 길이는 같고, 여기 두 개가 직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SAS 합동으로 두 개는 서로 역시 합동이다. 이렇게 밝혀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응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각 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 크기, 이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 각 크기를 알파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본다면 FDH와 DCE 각 크기를 둘 다 알파라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비 코사인 알파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것은 선분 FD 대 선분 DH로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선분 CD 대 선분 CE로도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FD 대 DH로 표현해 보게 되면 2분의 Y가 되겠고, CD 대 CE로 표현을 해 본다면 2Y 대 X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얘는 X는 Y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BEC 여기 직각삼각형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면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x, y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2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시켜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x는 y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y제곱 대신에 x를 대입을 시키고 4를 이항을 시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AE의 길이를 x라고 우리는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x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알맞는 AE와 B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을 시켜주게 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6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자, 그 이유는 x가 길이이므로 0보다 커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은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17로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므로 정답은 2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